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참입니다. 자, 이제 5단원 평면벡터 성분과 내적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벡터의 내적, 더 나아가서 그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그리고 이것들을 또 활용한 수능에서 또 내신에서 고난도 문항들, 이런 것들 다루면서 이제 우리 기하 과목에 정점을 찍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항들은 15번부터 이제 기본편 마지막 문제, 뭐 시간이 되면 실력편 문제까지 진행을 할 건데, 사실은 뭐 기본편, 실력편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단편적인 연산 문제는 사실 고등 과정에서는 큰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연산은 제외하고 흔히 말하는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이 실력정석 연습 문제에서 기본편과 실력편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기본편 문제도 뭐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뭐 알고 있겠지만 실력편 문제들의 이 기본편 연습 문제들도 최소한 2단계 이상의 복합적 개념과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 결코 만만치 않고, 실력편 문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낯선 수학적 상황.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수학적인 어떤 사고력이 좀 더 많이 가미된 문항들. 그러면서 일부 문항들은 좀 지엽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지엽적인 문제들. 여러분의 어떤 이 사고의 극한을 끌어낼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 시험을 준비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요, 기본편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본편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벡터 단원이 워낙 중요하고 그중에서 이 5단원이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생님 말을 했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억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네요. 5-15번 문제인데 사실 요 거의 똑같은 식이 4단원 연습 문제 기본편에 있었죠. 아마 기억이 난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 선생님 풀어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어쨌든 요 식을 해석해서 대각선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의 외부의 점이 뭐 만족할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십시오 했으니까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 B, C, D. 뭐 대각선의 길이가 4, 뭐 대각선의 길이가 중요한 거 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이런 상태죠.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데 P 시점이 전부 다 P로 일정 안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요 식도요 전부 다 P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3벡터 CA는 3벡터, 이거 이제 뭐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PA-3벡터 P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P. 그 다음에 싹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2벡터 BA 더하기 벡터 BB 더하기 4벡터 BC 더하기 벡터 BD는 0벡터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하는데, 이게 좀 깝깝하지. 뭐 얘는 그냥 4니까 냅두고요. 요 2벡터 PA는 벡터 PA로 둘로 쪼개가지고, 여기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벡터 PB 마이너스 벡터 PA.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하나를 해가지고, 벡터 PD 마이너스 벡터 PA. 이렇게 식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벡터 AB하고 똑같고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벡터 AD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벡터 AB랑 벡터 AD랑 4벡터 PC를 더하면 0벡터가 됩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벡터 AB랑 벡터 AD를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대각선 벡터 AC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넘기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4의 벡터 PC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벡터 AC는 마이너스 4 벡터 PC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P가 어디인지를 확정할 수가 있죠. 사각형 외부에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AC 벡터는 이게 AC 벡터고, 그다음 PC 벡터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뭐 PC 벡터인데, 이게 마이너스 4배라는 뜻은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가 얘가 4배만큼 크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연장에서 어딘가에 P가 있는 겁니다. P. 그 P의 특징은 뭐냐?
1 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PC 벡터랑 AC 벡터는 크기가 4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1, 요 길이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벡터 AP랑 O 벡터 CP, AP랑 CP는 그 5배 차이 나는 거죠. 기억은 참. 그 다음에 PB랑 PD, PB랑 PD를 내적하게 되면은 5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PB랑 PD 내적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건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벡터 내적의 테크닉 중에서 요 지금 주황색 벡터는 구하기가 힘들잖아. 제가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잘 따라오세요. 지금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벡터 A라고 놓고요. 요걸 우리가 벡터 B라고 놓으면은 자, 이거 O라고 놓고 이걸 A라고 놓고 B라고 놓는 거예요, 지금이. 그럼 질문이 벡터 OA, 내적 벡터 OB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이때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고급 테크닉이 있습니다. 바로 A, B의 중점을 잡아. 그리고 벡터 OA는 벡터 OM 벡터 더하기 벡터 MA 벡터로 만듭니다. 벡터 OM 벡터 더하기 벡터 MA 벡터로 만듭니다. 내적. 그 다음 벡터 OB는 벡터 OM 벡터 더하기 벡터 MB 벡터. 벡터 OM 벡터 더하기 벡터 MB 벡터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때 이것 두 개의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MA 벡터랑 MB 벡터는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MB 벡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MA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OM 더하기 MA, OM 마이너스 MA니까 합과 차이 곱이므로 이게 벡터 OM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MA 크기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벡터든지 그 중점을 알고 있으면 이 길이의 제곱에서 이 길이 제곱 빼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주황색 벡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각도도 모르니까 거의 힘들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요거를 구하는 과정은 PB 벡터를 여기를 쓰면 그냥 M이라고 놓을게요. PM 벡터 더하기 MB 벡터. PM 벡터 더하기 MD 벡터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거 어떻게 내적하게 되는 값은 벡터 PM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MB 크기의 제곱하고 똑같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벡터 PM의 크기 제곱 얼마입니까? 이게 3이잖아, 3. 그러니까 3, 3은 9가 되고요. 마이너스. MB 벡터는 크기가 4죠, 2죠, 2. 이 대각선기가 4기 때문에 2가 돼서 2는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있을 수 있죠. 다른 방법도. 뭐 이거 좌표를 찍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삼각형 ABP의 넓이가 5이면 내적은 8입니다. ABP. 이 ABP에 해당한 넓이가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나 뜻입니까? 5라는 뜻이지. 높이가 얼마나 돼요? 높이가. 그지? 높이가 2란 뜻이네. 근데 요 길이가 2란 뜻이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지금 직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정사각형. 다시 넓이 5란 말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데 밑변의 길이는 5잖아 지금.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넓이가 5되려면 높이가 2가 돼야 돼요. 2분의 1에 5 곱하기 2 하면은 요거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실제로 2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직각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질문이 AB랑 AC 내적하세요. AB랑 AC 내적하세요. 그러면 옮겨서 나가서 옮겨서. 정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내적하는 문제인 거야. 이 벡터와 요 벡터 내적하는 문제입니다.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게 4죠, 4. 요 길이가. 이게 얼마입니까? 2루트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적하는 방법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2 하시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정답은 8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좌표로 풀어도 되고요. 패턴에도 기하학적 의미로 하셔도 되고요. 뭐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재밌는 문제였죠. 16번 문제, 요거는 이제 과거 고3 수능 모의고사에서 역시 기억니은 디귿 형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다 만만치 않아요. 이 기본표 문제라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AB가 1, 이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한 병에 루트 3이 정삼각형이죠. P가 A를 왔다 갔다 움직여요. 다음을 구하십시오. CB랑 CP를 뺐어요. 뭡니까 이게? 벡터 BP하고 잠깐만 나중 빼기 처음인가요? 이거 벡터 PB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벡터 PB의 크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고 P가 여기 있으니까 이 길이의 최소값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P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A였을 때 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정답은 최소값이 1. 됐죠? 자, 그 다음에 CA랑 CP, CA랑 CP랑 내적을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현재 이 그림에서 요 길이가 1이고 여기 루트 3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적을 이 벡터를 구하는 건데 여기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1대 2대 루트 3. 그럼 요 각이 얼마입니까? 60도. 이 각이 얼마입니까? 30도. 이 각이 얼마입니까? 60도니까 사실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CA 벡터랑 CP 벡터를 구하는데 P가 여기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P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CA 벡터랑 CP 벡터 내적하면은 CP를 CA 방향으로 수선을 긋게 되면은 P는 무조건 A로 가는 겁니다. P가 여기 건 무조건 수선 내리면 A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은 CA 길이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CA 길이 곱하기 CP를 CA 방향으로 수선을 내린 거. CA 곱하기 CA 되니 정답은 2는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마지막 DA랑 CP를 더하세요. DA랑 CP를 더하십시오. DA 벡터는 요 벡터고 CP는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최소값. 그러니까 CP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이거 더한 게 언제 기계가 짧아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점도 각각 다르고 종점도 각각 다른 거는 벡터를 더하기가 되게 까다롭잖아. 그래서 이제 살짝 이 식을 바꾸는 거야. DA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동시키면 DA 벡터나 CB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입니다. 그럼 내가 CB 벡터랑 CP 벡터를 더해서 이것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더하려고 봤더니 막 이런 뭐 평행사변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할 수가 없죠. 이게 움직이면 이 평행사변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에 상상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이런 난관을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굴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CB 벡터하고 CP 벡터를 더하는 거야. 또는 DA 벡터하고 CP 벡터 더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기로 벡터의 덧셈의 가장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요.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하는 바로 삼각형을 만드는 벡터의 덧셈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요거를 상상하셔야 돼요. 요렇게 직사각형 하나 더 그리셔가지고 DA 벡터는 CB 벡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또 뭐가 똑같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똑같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요 선분상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당연히 수직할 때. 얘가 수직할 때가 답인 거예요. 그때가 요 길이 제일 짧아지는 거죠. 그럼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보이나요? 수직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 각도가 얼마입니까? 이 각도가? 이 직각이 60도니까 30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가 무조건 30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 아까 이렇게 그었더니 이 각이 60도고 여기 30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이 30도가 되려면은 꼭지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서 이 꼭지점 지나고 이렇게 그을 때가 내가 원하는 요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30도가 되고 30도가 되고 이거는 중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하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2였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3 하면 정답은 2분의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자, 간단한 증명 문제도 있네요. 증명 문제. 0벡터가 아닌 벡터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대. 그러려면은 두 벡터는 수직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세요. 항상 얘가 성립한대.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니까 양변에 제곱할 수 있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따라서 벡터 u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에 벡터 v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t의 벡터 u 내적 벡터 v가 되고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벡터 u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벡터 u의 크기 제곱, 벡터 u 크기 제곱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식이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를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뭐 벡터 u, v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잠깐 옮겨 써볼게요. 벡터 v 크기의 제곱 t 제곱 더하기 2t의 뭐 벡터 u, 벡터 v가 언제나 0 이상을 만족해야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딱 보면 막 벡터도 있고 벡터 크기도 있고 내적도 있고 t도 있고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 주어진 식은요.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문자가 변수입니까? t가 변수예요. t가 변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게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답이 실수입니다. 실수. 벡터 u 내적 벡터 v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숫자고요. 이거 역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t에 관한 2차식인 거야. 2차식. t에 관한 2차식인 거야. 2차식. 이해되겠니? t에 관한 2차식. 그러니까 t에 관한 2차식, t에 관한 1차식 뭐 상수항이 없네요. 지금. 그러면 이게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이 최소값이 0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런 게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한 번에 할 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다져가면서 이걸 보면서 당연히 벡터인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이 잘 안 떠오를 수 있는 거죠. 막 내적의 크기에. 근데 잘 보면 이게 t에 관한 2차식인 거예요. 2차식인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2차식인 거고. 그럼 이제 요 값이 0보다 큰 것 같으면 되는 겁니다. 꼭지점. 뭐 어떻게 가면 꼭지점? 이때 x좌표 얼마입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요 x좌표 얼마냐면 2의 벡터 v 크기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벡터 u 내적 벡터 v가 돼서 뿅뿅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 v 크기 제곱분의 마이너스 벡터 u 내적 벡터 v 이렇게 되는 상태일 때 y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 대입할게요. 조금 이제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살짝 한번 한 다음에 대입하겠습니다. 벡터 v의 크기 t 2의 벡터 u 내적 벡터 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t 자리에다가 벡터 v의 크기의 제곱이군요. 제곱분의 마이너스의 두 개 내적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벡터 u, 벡터 v가 되고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은 벡터 v 크기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벡터 u 내적 벡터 v의 뭐 또 제곱인가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제곱이니까 무조건 음수잖아요. 근데 이게 0보다 항상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내적 0이란 말은 두 벡터가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는 풀이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차식, 1차식, 뭐 2차 부등식으로 보여야 되고 내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넘어가셔서 18번 기본표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AB 벡터가 이거고 BC 벡터, CD 벡터인데 BC랑 DA가 서로 평행하대. BC 어떻게 겁니까? BC는 이거네요. X, Y. DA 벡터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벡터 AB에다가 벡터 BC에다가 벡터 CA가 순차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CD가 있으니까 이거를 싹 다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하면 AB, BB 똑같으니까 이게 AC 벡터예요. AC 벡터. 그럼 AC에다가 CD 더하면 이 값이 벡터 AD가 되는 겁니다. AD. 그러면 벡터 AD가 아니라 벡터 DA니까 이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랑 이거를 세 개를 싹 다 더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4 더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Y가 되고요.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Y.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벡터 DA입니다. 이게 문제에 서로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평행하다고 나와 있으면 이것의 B가 똑같다는 거죠. B가. 얘가 1대2면 이것도 1대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X분의 요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는 Y분의 2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주의할 점 있습니다. 평행할 때는 얘가 뭐해서 영인 성분과 영의 성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것은 실수배인 게 맞지만 실제로는 0이 돼버리면은 0벡터가 돼버리면 우리가 벡터 A는 K 벡터 B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두 벡터가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K가 만약에 0이면 실수배인 건 맞지만 평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0벡터는 어떤 벡터는 평행하다고 말하는 게 기하학적으로 또 새로운 정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걸 정의를 이제 어떻게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고교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분이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X가 0이거나 X가 마이너스 4가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빼먹기가 쉬운 조건들이고 이걸 크로스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xy는 2x 마이너스 xy이고 뿅뿅 사라지니까 x는 마이너스 2y 이게 답입니다. 단 x는 이런 값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때 AC와 BD가 서로 수직이 돼야 된대요. AC는 이거 더하면 되겠네. 따라서 6 더하기 x, 1 더하기 y. BD 이거 더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2, y-3 수직이란 말은 내적하면은 능령이 되는 것을 푸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값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 값은 4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요. 뭐야 이거 복잡하네요. 5y제곱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요. 5로 약분하면은 뾱뾱 하면 2가 되고 3이 되기 때문에 y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때 x 값은 뭡니까? x는 2y니까 6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고 마이너스 되겠네요. 얘가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2가 되고 y가 만약에 3이면 x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성분 나와 있으니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19번 네. 직각 삼각형 OAB에서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요렇게. 그치? 이게 O이고 A이고 B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이거 1입니다. 지금. 직각이고. 당연히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벡터 A 요거를 벡터 B 그다음 AB A에서 B까지 요 벡터를 벡터 C라고 놨어요. 사실은 벡터 C 바로 나오지. 왜냐면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두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두 벡터만 있으면 되는데 세 벡터 있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벡터 C는 뭡니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똑같은 거니까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벡터 P가 이런 걸로 표현될 때 벡터 P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우선 한 문자를 소거해 보겠습니다. 벡터 C 자리에다가 벡터 B 빼기 벡터 A를 집어넣으면은 벡터 P는 6벡터 A 더하기 8벡터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겠니? 질문이 뭡니까? 이것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벡터 P의 크기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 66에 36 벡터 A 크기의 제곱 88이 64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2에 2면 68 합하니까 더하기 96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는데 벡터 A와 벡터 B는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내적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벡터 A 크기는요 1이고요. 벡터 B 크기는요 역시 또 1이기 때문에 36, 64 다음 이 값은 1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벡터 P의 크기의 제곱이 100이니까 정답은 10이 되겠네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벡터 C-X 벡터 A랑 벡터 A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십시오. 수직이 되는 건 뭡니까? 내적하면 0이야. 내적하면 0. 그러니까 이거 내적. 벡터 C-X 벡터 A. 내적 벡터 C가 0입니다. 그러면 벡터 C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X 벡터 A 내적 벡터 C가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벡터 C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 값이 1 루트이니까 루트 1 제곱하는 값은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벡터 A랑 벡터 C를 내적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잘해야 되는데. 벡터 A랑 벡터 C를 내적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겠니?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벡터 내적 기하학적 잠깐만요. 이 벡터 A가 수직이네. 뭔가 문제 이상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여기 A입니다. A. 다시. 벡터 C 내적 벡터 A 마이너스 X의 벡터 A 크기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 벡터 C랑 벡터 A 내적하게 되면은 이 벡터랑 이 벡터 내적하는데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서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수선을 끄려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이 되는 겁니다.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X에 벡터 A 크기가 얼마입니까? 1이었기 때문에 는영이 되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를 통해서 표현했고. 자, 20번. 삼각형 OAB에서 선분 AB를, 편 A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얻어가지고 그때 OA, OB 벡터를 통해서 OP랑 OQ가 수직이면 벡터 A, 벡터 B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네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면 이게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P예요. 이게 M 대 N으로. 그 다음에 이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Q입니다. 이거 뭐 O가 이런 점이 있어. 그래서 OA 벡터, OB 벡터, OP 벡터, OQ 벡터 막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OP랑 OQ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OP랑 OQ를 한번 써볼게요. 벡터 OP는 뭐냐? 내분점의 위치 벡터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M 더하기 N분의 M 벡터 B 더하기 N 벡터 A 이런 공식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벡터 OQ가 뭡니까? M-N분의 M 벡터 B 마이너스 N 벡터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직하다는 말은 요거 내적하게 되면 0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식인 거잖아요. 자, 그럼 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B 벡터, A 벡터로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M 더하기 N분의 N 벡터 A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 벡터 B 내적. 그 다음 이 식은 M-N분의 마이너스 N 벡터 A 더하기 M-N분의 M 벡터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적하면 이게 는영이라고 수직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써볼게요. 보면 m 더하기 n, n-n이니까 뭐 이거 m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분의 m, n, 마이너스 n의 제곱 벡터 a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분모 똑같네. 어차피 분모는 그냥 이게 다 없애버리자. 이게 는영이니까 양변에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분모 없애버리자. 보기 싫으니까. 자, 마이너스 n의 제곱 벡터 a 크기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mn이고 a랑 b 벡터 내적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mn이니까 내적하면 0이 되네.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m의 제곱에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0이 되어서 넘긴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n 벡터 a 크기 이퀄 m 벡터 b의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벡터 a 크기 대 벡터 b 크기는 a 대 b는 거꾸로 m 대 n.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본편 문제 좀 만만치 않았죠? 그죠? 문제 수가 좀 많네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기본편 마지막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력편 문제 또 2시간에 걸쳐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